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3-1 위기의 극복 단원을 맡게 된 1학년 2반 이일주입니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를 해왔죠. 이를테면 전쟁, 테러, 사진은 9.11 테러 사진이고요. 그리고 기아, 환경 문제, 또 질병 등 정말 다양한 양상을 띠는 갈등들이 존재해 왔는데요. 이러한 갈등들의 규모는 지역적인 것에서부터 세계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또 현재는 세계화로 인해서 지구상 갈등의 영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예로 사스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스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고요. 하와이와 몬트리올로 후에 확산되면서 1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하와이와 몬트리올까지 이런 질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펴보시면 인류가 겪은 위기가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발생하였고 제국주의 간의 식민지 쟁탈, 군사력 증강 정책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 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에 전체주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발발하였고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주축국과 프랑스와 영국, 미국, 소련, 중국 등 연합국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후에 국제연합이 탄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6.25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나서 3년 동안 이어졌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이 38도선 경계로 분단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반도가요. 남한과 북한에서 5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 본격적인 냉전 체제로 돌입하게 되고 베트남 전쟁은 저도 개인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1960년에 결성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북베트남의 지원 아래 남베트남 정부와 이들이 지원한 미국과 벌인 전쟁이에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설명드리자면 남베트남에 독재자가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반발하는 국민들이 그 남베트남 정부와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남베트남 정부를 미국이 지원을 했고 또 남베트남 국민들을 북베트남이 지원을 한 거예요. 이때 북베트남의 집권자는 호찌민은 국민들의 지지를 다소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베트남 정권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그리고 북베트남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내전 성격을 띄었는데 미국의 간섭으로 국제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또 전쟁 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쪽이 우세하여서 미국이 철수하고 또 하노이를 수도로 하는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석유파동인데 1973년 10월 석유 수출국 기구의 6개 산유국이 원유 가격을 인상하고 원유 생산량을 줄이면서 석유파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석유 수입국은 당연히 석유 공황이 발생하였고 서유럽 국가들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였습니다. 수출국 기구는 반면에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그러나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되었습니다. PPT가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스태그플레이션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 보팔시 가스 유출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게 그 농약 살충제용 맹독성 화학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가 폭발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안전관리가 미비하였고 또 비상대책이 부족하였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장보다도 사실 회사 측의 책임이 큰데요. 20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낳았고 현재까지 약 2만여 명이 사망하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엑손 발데스호 기름 유출 사건은 1989년에 일어났고 유조선이 좌초되면서 프린스 윌리엄 해협에 원유가 유출되었어요. 생태계의 피해가 정말 무지막지했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3월 11일에 일본을 강타한 쓰나미로 인해서 이게 확산되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까지 일어난 거죠. 이게 붕괴되면서 방사능 누출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계기가 됐죠.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인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생겼고요. 또 지역별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네. 그리고 소련 연방 해체 이후에 경제 문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갖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 경제 협력체의 역할이 증대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럽연합과 같은 그런 기구들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 관련 협약 및 회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 써있다시피 네,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환경 관련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자원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잖아요. 때문에 자원 절약과 대체 자원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꾸준합니다. 네,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210쪽에서 찾으시면 글로벌 위험 사회라는 개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울리 백이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그러한 개념이래요. 근데 정치적 위험뿐 아니라 환경, 금융, 테러 등의 위험이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토론 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세계화 이대로 계속이라고 적었잖아요, 제가. 세계화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분명히 동시에 존재를 하고, 근데 부정적인 면만 중점적으로 본다면 또 부정적인 면이 크겠죠. 그래서 저희가 부정적인 면이 제기되는 이유에는 분명히 저희가 가고 있는 그 세계화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세계화를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지금의 세계화가 맹목적이라고 본다면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